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서부지법에 집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들로 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무단 침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난장판을 벌이면서 뒷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뒤쪽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 몰랐어요, 그거를. 왜냐면 경찰은 정문 쪽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경찰이 정문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 여기 앞에 사람들이 막 정문으로 들어오겠다고 막고 있는데 뒤에서 이미 안에 들어간 시민군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침투 폭도가 뒤에서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정문 안쪽에서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봤더니 경찰이 볼 때는 이거 잘못하다가 양쪽에 양사이드에서 경찰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은 퇴각을 한 거죠. 경찰이 죽을 뻔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안에 들어간 애들을 안에서 이제 잡게 되는 이런 작전으로 바꾼 건데 법원을 침략하는 무단 침입해 가지고 거기 안에 내용물들을 다 박살을 내고 컴퓨터 부시고 서버도 건드리고 뭐 판사층까지 올라가서 뭐 판사 사무실도 막 털고 별의별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우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 단체로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빨라요. 옛날에 종북 좌파 단체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 현판 짓밟히고 곳곳에 혈흔이 있고 피가 떨어져 핏자국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력 사태 흔적 가득한 서울지법으로 가보죠. 그냥 다 법원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니 충격적이네요. 예. 대통령의 윤통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하는 모습. 곳곳에 법원 유리창, 바닥에 핏자국. 사태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그냥 박살을 내놓고 하루 사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야, 그래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무서워서 법원 쪽을 피해 빙 돌아서 가고 있다. 심지어 여기서 식당을 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 원래 9시까지만 장사하는데 계속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11시까지 운영했었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친 사람도 많았지만 무서워서 한마디 못했다. 야, 진짜 애국 시민들 너무하네. 아니 애국 시민이 어떻게 밥값을 안 내고 갈 생각을 하냐. 어디 좌빨 노조 마냥. 이런 짓거리도 옛날 노조 새끼들 파업질 할 때 이런 짓 많이 했거든. 주변 식당 가가지고 노조 새끼들이 모여서 밥 시켜 먹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가고. 이게 옛날에 좌빨 새끼들이 하던 짓이야 이거. 야 이거 돈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가냐 임마 씨. 아니 지들이 그래 그러니까 스탑 더 스틸이라며. 야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지들이 도둑밥을 먹고 밥 먹고 도망가고 있어 이 도둑놈들이. 이게 뭐냐 이거. 야 씨 아니 뭐 피켓만 스탑 더 스틸이야. 지들이 도둑질하면서. 이런 모순들 보면 다 하나같이 좌파라니까 좌파. 이게 종북 좌파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참 여기다 애국 보수는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어쨌든 간에 밥도 그냥 훔쳐서 처먹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니들은 중국 공안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야 밥값 안 내고 도망가는 게 중국 놈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씨. 어디 소속이냐고 퍼붓다 경찰에 제지를 받기도 하고 영장 자체가 위조다 하면서 법법 우겨대고 뭐 이러면서 여기 어설픈 스탑 더 스틸이 있네요. 밥값이나 내고 먹으세요. 집회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집기 부시고 뭐 난리를 냈다. 뭐 이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현장도 봤어. 법원을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놀란 거야. 다 부셨어. 야, 내가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이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일반 식당을 가지고 뭐 고깃값 가지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뭐 유리창 깨고 뭐 이런 거야. 뭐 그런 깡패 유튜버들이 많이 하잖아. 그 깡패 유튜버들이 뭐 센 척하면서 이씨 인마 내 힘세다 안 카나 막 이러고 막 식당 가서 보소 뭐 여기 막 소주 한 3병 고기 빨리 마 씨 마 주소 막 이러고 막 먹다가 씨 뭐 왜 쳐다보는데 이러고 싸움질하고 거기서 유리창 깨고 막 그런 일들은 뭐 이렇게 흔하게 있어. 이런 이제 그런 깡패 같은 애들의 사례는 많은데 일반 식당도 아니고 법원을 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웬만한 노조도 안 해. 웬만한 노조나 이 좌파이들도 안 하던 짓이거든 그거는. 얘네들도 대가리가 있으니까 야 법원은 가지 마라. 법원은 아니고 그 옆에
그 옆이라던가 괜히 이제 경찰 뭐 버스 가지고 때려버리고 버스를 두들기고 뭐 버스를 뭐 이렇게 하지 법원을 들어가지는 않거든. 이거는 역사상 최초야. 그 저기 법원을 들어갈 생각한다는 거는 어 상당히 인생을 버린 거지. 인생을 그냥 내버려둔 애들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을 지금 벌인 거지. 좌파들도 안 그래 그거는.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뭐라고 하느냐. 폭동 맞다. 공인 인증됐어요. 폭동 공인 인증. 폭동이 공인 인증됐어. 그러니까 뭐 토를 달지 마. 할 거면 얘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폭동이 맞다. 야, 우리 눈앞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게 어이가 없고 뭐 이런 게 어딜 봐서 애국시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애국시민이야. 종북 좌파 시민이지. 아이고 참. 윤통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아니라 법원 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를 했다.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 증거인멸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다. 사법체계 근간을 위해서는 중대범죄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예, 또 이분 참고로 그 윤통께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법원이 습격당한 이가 없다. 뭐 이런 말도 강조했습니다. 아주 엄벌을 처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엄벌이 아니라 우파 내에서 이런 행동들 자체가 종북 좌파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행동은 우파적인 게 아니라고. 우파는 오히려 반대란 말이야. 우파는 이제까지 공권력의 강화를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5.18에 대해서 왜 이걸 민주화라고 얘기하더라도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얘기하더라도 그 시민군들이 총기를 훔쳐서 총을 발사하고 누군가 일반 시민이 그 총에 맞아 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폭력성을 지적해왔단 말이야. 우파들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부자들한테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모두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게 자유라는 개념이 사유재산에서 나온 건데 저런 식으로 폭력이 막 간당하다면 사유재산 내 것이 힘세고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놈한테 뺏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좌파적인 방법이고 공산주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과 결을 달리하는 거야. 니들이 패배의 인정을 안 하고 니들이 결과의 승복을 안 하는 거는 그건 그냥 니들의 열등감이고 열패감이고 패배감이고 피해의식이잖아. 그런 못난 감정을 갖고 있는 니들이나 길바닥에서 깽판 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빽빽거리고 그다음에 말이 안 통하면 뭐 죽창 들고 때리고 쇠파이프 들고 때리고 어디 버스 경찰 때리고 괜히 죄 없는 어린 경찰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뽑고 불 지르고 좌빨들은 그렇게 사는 놈들이야. 그런데 우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집단 린치하거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주는 행위 안 한다는 거야. 만약에 저런 원리가 정당하다면 언젠가 저 폭력이 니들을 향해서도 간다는 거야. 언젠가 저 폭력을 저지른 저 인간들의 역겨운 입맛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단 말이야. 왜? 안 맞으려고, 안 뺏기려고, 안 당하려고 내 소중한 무언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 폭력을 행사하는 저놈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야 돼. 아부 떨면서. 그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우파는 이런 식의 폭력을 행사해서 결과를 승복 안 하고 열등감, 열패감, 피해의식에 빠져서 그 무언가를 파괴하려는 생각, 그딴 걸로 뭔가 자기네들의 억지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이 더럽고 역겨운 짓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박해왔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딴 게 우파랍시고 우파가 쉴드를 치고 저런 걸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게 우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다. 저런 건 공산당이라는 짓이다. 예전에 물대포 사건이 있을 때도 돌아가신 분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파가 걸고 넘어졌던 게 뭡니까? 왜 경찰을 때리려고 하고 경찰은 왜 다가오냐? 경찰은 경고를 했다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라고. 폴리스라인 넘지 말라고. 왜 넘어가냐? 미국 같았으면 총 맞아 죽는다. 그때 당시에 목소리라는 게 우파야. 당시에 물대포 때문에 누군가가 폴리스 쭉 접근하다가 사망하셨어. 안타깝죠. 그건 그것대로 안타깝지만 동시에 공권력을 보호해주고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경찰을 자꾸 적대시하고 경찰을 공격하냐? 그러니 물대포를 쏠 수밖에 없고 방어체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시의 사회 논란이 그거였어. 그리고 누군가는 물대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면서 실제로 물대포를 맞는 시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당시에 공권력을 강화해야 되고 시위 집회, 폭력 집회, 경찰을 때리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내리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우파가 이제 경찰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게 증오심을 내뱉고 분노를 내뱉고 수많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예전에 좌파들이 하던 변명을 하고 있어.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데 법원은 왜 들어가? 경찰이 과잉 진압해도 경찰을 그러면 왜 때려? 그냥 막고 있지. 이런 게 변명이 되냐고 이 시대에. 쌍팔년도 80년도에나 있을 법한 폭도들을 합리화시키는 그 종북 좌파들의 변명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이런 글들이 공유됩니다. 헌재에 불 지르자. 테러글이 난무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니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이석기 잡혀갈 때 종북 좌파들 글 같지 이게 어딜 봐서 우파 글이냐고. 헌재에 불 지르자. 가관이네. 예. 국회와 언론사를 찾아가자. 쇠파이프 들고 국회 아니 누가 보면 뭐 민주노총 글인 줄 알겠다. 야 민주노총 게시판이냐? 야 뭐 민노총 게시판인 줄 알겠어. 어디 586 꼬운데 민노총이가 야 씨 우리 파업을 갖다가 반대하는 국회 언론사를 갖다 우리 공격하자 이러고 쓴 줄 알겠다. 야 민노총 게시판이겠다 임마. 이게 어딜 봐서 우파냐고 이게. 민주당사 헌재를 공격하자. 가지가지 하고 있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야 이래놓고 지들이 민노총 파업했다가 뭐라 까고 어디 종북좌파 애들 모여가지고 빽빽대면 그거 까고. 아니 이제까지 우파가 주장했던 걸 다 부정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저딴 식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냐고. 저런 짓거리를 하면 야 이 빨갱이 놈아 그게 우파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냐 임마. 여기 민노총 게시판 아니다 이러고 까지. 이제는 저런 걸 따라서 선동당해가지고 같이 쇠파이프 들고 어디 죽창 들고 나가게. 헌재 불태우면 됨. 예. 헌재 불태우면 됨. 민주당 애들 전부 엑스해 시켜버려. 예. DC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선동글이 기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일베 같은 사이트나 DC인사이드에서도 저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하나의 장난 같은 거였어. 그러면 저런 예전의 문화에서는 왜 저런 장난글을 올리냐? 나이든 노인네들 속여먹으려고 저런 글을 올렸단 말이야. 과거에는. 저런 걸 진짜로 믿는 노인네들이 있어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야 젊은 놈들 니들이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이러고 하면은 이 틀딱 새끼가 와서 아주 꼴값이네 낚시에 걸렸어 이러고 그걸 약 올리려고 저런 낚시글을 올린 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런 글들 올리면 또 막 언론이 막 호들갑을 예전에 많이 떨었거든. 막 일베에서 극단적 주장 뭐 폭동 주장 나와 이러면 깔깔깔깔 웃으면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맞으면 맞았지 뭐 이러고 그런 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지령용이야 지령. 지금은 진짜 지령이 돼 있다라는 거야. 저 커뮤니티에서 어디로 가라 가. 저 커뮤니티에서 담 넘어도 된다 담 넘어. 저 커뮤니티 시키는 대로 다 해. 커뮤니티가 지령을 내리는 중요한 도구 프로파간다 도구가 되고 지령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변질된 거야. 그들만의 고유한 은어들 그들만이 갖고 있던 고유의 유머 코드가 완전히 변해서 좌파들의 지령처럼 활용되고 그걸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유머가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이 구조는 일종의 계급주의 구조에서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령을 내리는 커맨더가 있고 그걸 밑에 있는 애들이 쭉쭉쭉쭉쭉 내려 적고 퍼뜨린단 말이지. 어떤 마스터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좌표를 찍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분산시키고 그거를 퍼뜨리고 그거를 애들이 듣고 행동에 옮긴다라는 거야.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 문화예요. 일베가 갖고 있는 일베 고유의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좌파들이잖아요. 종북 좌파처럼 지령받고 움직이는 거라고. 일베도 그렇고 디시인사이드도 지금 그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 필터링 장치가 고장난 거지 지금. 이번 서부지법 침투 사건, 이 폭동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게 단순히 1층에 머물러서 그냥 유리창만 깨고 끝난 게 아니라 판사를 찾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데 있어요. 판사 찾겠다 하시고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그 건물에 있었던 직원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문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층 판사실까지 가서 의도적으로 판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즉 판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온 듯했다. 라면서 오늘 관련 증언들이 관련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판사실 대법관이기도 하죠. 판사실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흔적이 있는 걸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즉 판사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있는지를 알고 판사만 노리려고 온 것이다. 이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른 영장 판사의 방이었는데 한 6, 7억 원의 지금 피해가 발생했고 제일 충격 부분은 발디딘 틈 없이 유리 파편이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상적으로 지금은 진행한다. 그리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곤란하다.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거죠. 예, 흔히 말해서 이제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저렇게 이제 폭력을 저지르고 야 괜찮은데 이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어떤 사회가 이렇게 쭉 심각성을 올려놓아서 다시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바닥에서도 이런 인간들은 철저하게 배척시켜버려야 돼요. 숙청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념적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전원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침.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 아주 지금 법원에서 빡쳤어 지금. 이러면은 판사들이 얼마나 연대를 하겠어요. 저 얘기 자체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지. 엄하게 처벌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아무리 그 경찰이 그냥 뭐 얘 벌금하세요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때려버려갖고 기소 때리고 판사가 벌금 100만 원 웃기고 있네 이러고 바로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한테 가는 순간 작살이야. 그냥 이 사건은 그만큼 위험한 사건이죠. 그냥 단순히 경찰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혐의 때려주지 않는 이상 무혐의 때릴 리도 없겠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검사로 넘어가면 형량이 더 높아질 소지가 있어요. 소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좀 볼까요? 어떻게 됐나를 보면은 경찰 부상자가 51명. 100여 명 중에 이제 그 안에 습격해서 여기저기 부셨던 사람들이 100여 명 되는데 46명이 지금 검거가 됐다. 한 절반 정도를 잡았고 일단은 앞으로 이제 뭐 이거 그 뭡니까 이 사람들 추적하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다쳤다. 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경찰들의 경우는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왜냐면 우파 집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지가 않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민노총이나 이런 종북좌파 집회처럼 이렇게 뭐 무기 들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항상 우파 집회는 그렇잖아. 평화적으로 있다가 가는 집회들이 많았으니까 경찰이 막 그렇게 뭐 방패 준비하고 이럴 일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는 완전 미쳐버려갖고 막 애들이 막 뭐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뭐 몽둥이 같은 거를 흔들어 뭐 소화기 던져 막 별짓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보호장비 차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는 엄청나게 맞은 거야. 막 죽방도 때리고 막 별별 장면이 다 있더라고 막. 그래서 다 합쳐서 이제 밖에서 이제 잡혔던 사람들, 안에 잡힌 사람들에서 86명 정도 돼 선처 가능성이 없다. 최대 징역 10년이 나올 수도 있다. 집단 난입했다가 서부지법에 체포된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이들의 행위가 다양하지만 일단 형법상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죄, 그다음에 공무집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 3년 이하, 공용물건 손상 7년 이하, 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예,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가 또 들어가서 이 형량이 더 높아져.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인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죠. 예, 여기에서 경찰과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기 때문에 3년 이내 유기징역, 무조건 유기야 그냥. 집행유예 유기징역 그냥 때려버려야 돼. 그다음에 이제 소요 혐의도 있잖냐. 소요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벌금 소요죄. 하지만 경찰은 지금 소요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몰라. 또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래서 또 우리의 애국시민, 애국시민이라 애국폭도라고 하는데 애국폭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또 전세계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외신들이 야 폭력사태 전대미문. 야 우리 애국폭도들 정말 감사하네. 야 뉴스 한번 나왔다 야 우리나라 그래도. 덕분에 우리나라 뉴스 한번 더 나왔어. AP통신은 아니 이게 폭력 시위를 벌이게 됐다. 윤통 지지자 여기가 중요해. AFP는 윤통 지지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도둑질을 멈춰라는 구호를 내뱉고 있다. 별다른 증거 없이 여기 부정선거 믿는 분들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외신들까지도 니들이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잖아. 외국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지 잘 느껴지죠. 예.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도둑질을 멈추면서 지들은 밥 먹고 도망가는 그런 도둑질이 나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전 세계의 개망신을 만든 사건이면서 우리 우파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고 우리 우파가 이렇게 종북 좌파적일 수 있고 우리 우파가 빨갱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잘 증명해줘서 참 고맙다 이 새끼들아. 트럼프 때 의사당에 들어갔던 애 중에 그걸 주동했던 애는 22년형 받았어.
이게 어떻게 우파 바닥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빨갱이도 아니고 우리가 이석기, 민노총, 어디 금속노조 이런 애들이 막 불 지르고 횃불 들고 죽창 들고 쇠파이프 들고 그런 짓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해왔고 경찰들의 멱살 잡고 경찰들 밀어내고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찰 때리고 이런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이것도 내부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는 우리가 폭도들 까고 폭동을 일으킨 놈들이라고 까더니 이제 우리가 버려요? 이러고 지들이 우파인 척을 한다는 거야? 부정선거 외치는 새끼들이 길바닥에 모여가지고 뭐 한 거냐고 지금. 정말로 지적인 능력이 있고 우파의 이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종북 좌파들을 척결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종북 좌파적인 행태가 안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오냐고. 이 안에 빨갱이 새끼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야. 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고 오는 게 이거는 우파 이념과 안 맞는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왜 공산당처럼 이렇게 나가고 대통령이 무슨 수령님도 아니고 찬양가 부르고 대통령 1인 체제처럼 정당이 뭉쳐가지고 대통령 충성 맹세하고 앉아있고 다 이상한 짓거리만 나와. 그때마다 이게 공산당 같다 좌파 같다 이거 좌파에서는 하는 일이다. 대놓고 이제 폭동까지 일으켜. 근데 이상하잖아. 원래 우파는 이런 짓거리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극단적으로 갑자기 일어났는가. 너무 극과 극으로 확 넘어갔다라는 데에는 나는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꾼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야. 꾼이 들어와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동을 유발하고 뭔가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폭력을 저질러도 돼.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런 식의 바보 같은 사고를 주입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 보였던 모습들은 상당히 공산당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나가는 일반 차량도 잡고 너 신분증 내놔 이러고 막 깽판을 벌이기도 하고 사상 검증을 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평화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던 그 시위자들과 또 싸우기까지 했어. 네가 뭐냐? 평화 집회를 얘기하는 놈이 빨갱이다. 이러고 지들끼리 사상 검증하고 싸우더라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 극단적 세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위꾼이 침투한 거 아니냐. 시위꾼들이 들어와서 뭔가 왁구를 꾸미고 여기에 덜 떨어진 애들이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과 다른 이제 우파 진영의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방관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생각 범위 이상으로 폭력성이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글 한번 보시죠. 현장에 갔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 오늘 집회 이상하지 않았냐. 내가 시위 서너 번 나가고 우파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새로운 애들이 하는 건데 너무 전문적이다. 분위기도 다르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우파 진영이 부정선거에 맛이 갔어 완전히. 부정선거만 얘기해주면 우파랍시고 다 빨아주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걔네들이 부정선거를 믿을까? 그들의 대다수는 부정선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우파 사람들 속여먹고 돈이나 벌 생각으로 현장에 나오고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새끼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말만 해주면 빨아주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의 세력이 위축돼갖고 거의 한 줌도 안 되게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없어지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인정하면 돼. 우리가 틀렸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법법 우기고는 싶고 이러니까 이런 멍청한 놈들이 이용해서 돈 빨아먹기 좋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자고 들어올 수가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과거에 뭘 했는지를 봐야 돼. 근데 그런 거 검색 안 합니다. 그런 거 확인 안 해. 그냥 부정선거만 빨아주면은 우리는 동지고 우리는 영원한 친구고 너는 진정한 우파다. 이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종북 빨갱이나 그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얼마든지 들어오기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게 보통 종북 좌빨들이 우파에 들어오면서 돈 빨아먹고 도망가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죠. 과거에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들이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그렇지 우파는 이런 식으로 할 리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뭐냐? 일단 구호가
윤석열을 석방하라 팔박자 무한 반복하거든. 원래 시위에서 발언하고 이러면 처지는데 저 무한 발박자는 정신 나가거든 흥분 상태가 되더라. 누가 선창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누군가가 외친다. 바로 꾼이지. 그래요.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번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죠. 예. 우리가 언제 저런 간 적이 있냐. 자발적 시위라서 시위 물품이 달라졌다. 좌파 집회 나가면 A4 코팅된 피켓을 받는다. 한 번도 이거 나눠준 사람 없었는데 엊그제 서부 집업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 저 북이며 북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것들을 갖고 온다는 거야. 대체 누가 갖고 온 거냐. 하루 종일 5시간째 접어치고 있더라. 그래요. 웬 아저씨 처음 보는 아저씨가 막 선동을 한다. 저런 꾼을 누가 섭외했는지 궁금하더라. 내가 말했던 꾼 얘기가 나오죠. 내가 말만 하면 다 나와.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진짜 좌파를 흉내내고 싶은 내가 뭐라고 했어. 시위꾼을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 말 듣고 한 건가? 저게 저렇게 선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 좌파 시위를 가면 다 그런 애들이 깔아서 계획을 한단 말이야. 걔네들이 좌파 시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자, 내 말을 따라라. 이쪽으로 와라. 길로 넘어와라. 인도에서 넘어와. 길로 와. 이렇게 명령을 해. 자, 그 다음에 자 1조대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은 걔네들이 확 경찰과 부딪혀. 자, 그 다음에 2차 돌격하면 뒤에서도 밀어. 이런단 말이야. 이 꾼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좌빨들을 따라하고 싶다면은 그 구조를 이해하면 돼. 근데 좌빨들은 정형적으로 이 오다를 내는 애가 딱 있어, 현장에서. 우파는 그런 게 없어. 애초에 우파는 그럴 이유가 없지. 왜냐면 뭐 다들 그 늙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고 늙은 아저씨들이 뭔 힘이 있냐. 거기서 괜히 서가지고 그냥 이거 서 있기도 힘든 할아버지들인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애초에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오다를 내려면 이럴 줄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막 오라고 하면 귀찮단 말이야. 그냥 그 뭐야 행진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 노인들 산책용이지. 그냥 이러고 산책하다 갔다 오는 거지. 막 뭐 간으로 뭐야 뭐 어떻게 해 뭐 일로 가자 뭐 이런 거 어색해서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꾼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흥분시키면서 거기다 합리화를 해. 어떤 우리가 이건 폭력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합당한 거다. 자, 이제 들어갈 준비해라. 이러고 막 올린단 말이야. 근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흥분을 시키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다 우파 스피커가 집에 갔는데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기획되고 일치단결하게 움직인다는 게 좀 이상하다. 광기로 가득 찼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게 현장에 갔다는 애의 증언인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진짜라고 뭐 믿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겠지만 우리가 현재 우파가 저런 외부 진입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 정도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번 집회가 어떤 꼭 저런 애들에 의한 거다, 좌빨집회에 의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우파가 그냥 부정선거만 외쳐주면 빨아주고 뭐만 해주면 막 만세 불러주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새끼들이 오면은 막 이래주니까 점점점 좌빨들 야 이거 옛날에 우리가 집회할 때 막 우리가 막 화염병 던지고 무슨 뭐 이거 뭐야 막 가스통 하고 뭐 어디 주창 들고 이럴 때 딱 우리가 여기 가면 돈 좀 벌겠는데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딱 좋다는 거야.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지. 이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그 어떤 가능성으로는 이런 좌파 쪽에 활동했던 이 꾼들이 이쪽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선동가로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신도들 이런 쪽 애들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보시면은 이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 애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를 이미 내부에서 폭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모도 틀투버들한테 돈을 쏘고 또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매체들 이 매체 얘네들이 만든 인터넷 매체에서 틀투브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는단 말이야. 그걸 진짜인 것처럼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투버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인터넷 매체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걸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왁구가 나오잖아요. 대통령과 사이비 종교 집단 인터넷 매체와 틀투버들 얘네들이 서로 간에 계속 정보를 자기네끼리 자전거리를 하고 있어.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부정선거를 믿는 틀투브들은 또 틀투브로 보는 맹신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언론을 믿지 말래. 뭐 조선일보도 믿지 마. 중앙일보도 믿지 마. JTBC 더 믿지 마. 이러는 놈들이 신천지 매체는 믿어요. 이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제정신인가? 아니 언제 가서는 언론을 믿지 말라면서 신천지 매체는 잘 믿으니까 이게 그 종교 집단의 신도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그냥 전응할 새끼일 거고 신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어. 그 특정한 신천지 매체만 계속 홍보를 하고 그 매체에 잡아두려고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고모나 이쪽이 집중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길바닥에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애들한테 주로 돈을 쏘더라는 거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맹신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걸 맹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 길바닥에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서 윤석열을 외치면 그게 마치 국민들에게 어떤 프로파간다가 되고 선동이 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을 보면 길바닥에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동원력 이런 쪽에다가 고모가 돈을 쓰고 이런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런 애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동시에 그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특정 사이비 종교도 그 종교 단체의 애들을 통해서 인간들 길바닥에 사람의 머리 숫자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거리에 사람을 채울 수 있다는 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리고 가장 저렴한 돈으로 종교를 앞세워서 특정한 기독교와 특정한 사이비 종교가 합쳐져서 어느 시간에 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 동원력을 가진 집단들의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래 놓고 얼마든지 오더를 내리면 그게 폭력성으로 바뀔 여지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죠. 왜냐면 어차피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라면 그깟 빨간 줄 같은 것들은 걱정을 안 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뭐 걔네들 입장에 휴거나 뭐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어떤 과잉되거나 이런 문제를 우파 진영에서 끌어내려면은 종교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빨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노조 같은 경우가 왜 폭력성을 띠냐? 걔네들의 파업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공권력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 파업을 통해 지들이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식의 폭력성이라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 이거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저기 법원에 가서 다 때려 부시면 그게 바뀌어? 그 판사를 잡아가지고 애를 갖다가 막 죽방을 때리고 막 이런다고 판결이 바뀌냐고. 안 바뀐다는 거야. 좌빨들의 경우는 각자가 이익을 나눠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쟁력이 존재하지. 공산주의도 결국에는 부자돈들 뜯어서 나한테 온다는 믿음을 가져가니까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그러고 앉아있지. 근데 우파의 집회나 시위는 각자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틀투분한 돈을 벌고 지금 이 과정의 목적이라는 것도 애매하단 말이야. 그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 짓을 왜 하냐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모시는 교주나 틀투분한 어떤 누군가의 사주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이런 여기에 목적성이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맹신, 추종 이런 관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깔려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의 계엄 자체를 좋아하는 계층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지. 취업이 안 돼. 그다음에 뭐 세상에 불평등을 느껴. 그런데 좌빨들의 방식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원해. 그럼 그 방법이 뭐겠냐? 바로 계엄이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헌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적을 하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볼 때는 위헌이라는 걸 먼저 따지는데, 그렇게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헌이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건 공산주의랑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비슷한 시작점이죠. 내가 못 갖고 내가 힘들고 이러니까 외부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들 또는 어떤 열패감들이 커지면은 그냥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야. 그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 중에 이 위헌적 계엄령만큼 좋은 게 어딨어. 국회의원 체포해, 뭐 모든 뭐 언론도 조져버려, 어디 뭐 의사 새끼들도 처단시켜, 어디 뭐 누구도 뭐 다 마음대로 조질 수가 있고 다 체포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다 한다는데 얼마나 신나.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삼류 인생들은 거기서 해당할 게 없잖아. 얘네들은 어차피 집안에 박혀있는 애들인데. 이런 점에서 이런 식의 막장 계엄령을 좋아할 만한 계층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파도 아닌 거야. 얘네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마시간 계엄령의 포고령만 보고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야 씨 이대로 됐으면 정말 세상 재밌었겠다. 왜냐면은 어디 존나 좋은 차 타고 어디 존나 잘 나가는 놈도 조졌을 거고, 어디 민주당 놈들이든 어디 한동훈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준석이든 다 작살났을 거고, 어디 전공이 새끼들도 다 좆됐을 거고. 얼마나 재밌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계층들이 이번에 새롭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아서 보면은 이번에 이런 폭동 사태가 어떤 완전히 우파의 어떤 고유한 문화에서 발동을 했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좀 인위적인 어떤 외부의 요소들, 그리고 현재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렇게 새롭게 유입되는 좀 반사회적인 성향의 애들까지 섞여서 이것이 진짜 우파들보다는 가짜 우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지금 과대 대표화돼서 전파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결을 달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걸 정리하는 글 하나 보고 가시죠. 디스인사이드에서 이번 폭동을 보면 뭐라고 하냐?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독재화 운동은 처음 본다.
예. 살다 살다 내가 독재 운동 처음 본다면서 야 정쟁하다 불리해져서 비상계엄 터뜨리는 거 옹호하려고 폭동 일으킨 새끼들 도대체 뭔지 이러고 세계 최초의 독재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야 정말 쟤네들 진짜 아이디어는 죽이네. 예. 바로 이런 점이죠. 차라리 어차피 인생 망한 거 독재라도 해라 이러면서 평가했다는 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우파는 독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길바닥에 저러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망해버린 우리 인생의 독재가 더 재밌을 거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다.